남편이 떠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가 되자 집이 고요해졌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겐 아직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나는 올해 63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큰딸은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합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옵니다. 엄마 잘 지내? 묻고는 금방 끊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병원 가는 길에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고생은 이제부터인데 왜 벌써 끝난 것처럼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견뎠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TV도 켜놓은 채 잠들었습니다. 2년째부터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문득 내가 이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째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그 질문이 무거웠습니다. 작년 겨울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딸은 부산에서 자료를 챙겨왔습니다. 깔끔한 시설 사진이 담긴 팸플릿이었습니다. 여기 괜찮대요. 식사도 나오고 간호사도 있고.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는 팸플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복도는 밝았고 방도 넓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친하게 지내세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는데 한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기가 내 마지막 장소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나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은데. 남편과 살던 5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와서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내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됐는데 또다시 남이 정해주는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사준 노트북이었습니다. 잘 쓰지 않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검색창에 혼자 사는 노인집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실버타운, 실버주택, 공공주택. 생소한 단어들이었습니다. 한참을 스크롤하다가 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 22만 원으로 내 집처럼. 나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그냥 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있는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밤새 자료를 찾았습니다. 신청 조건, 위치, 후기. 모든 걸 꼼꼼히 읽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느낌은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결혼할 때처럼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요양원 말고 다른 데 알아볼게.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괜한 고생하지 마세요. 요양원이 제일 안전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오늘이 기다려졌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거 사기 아니에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떼었습니다. 아니야, 정부에서 하는 거래.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월 22만 원에 집을 준다고요? 말이 돼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나도 반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한테 들었어요. 엄마, 그냥 요양원 들어가세요. 아들의 말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도 바쁜데 엄마가 이것저것 알아보시면 저희가 더 걱정돼요. 나는 대답 대신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말썽 피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나이 들어서 고집이 세졌네.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노인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 정해주기만 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무능한 사람일까요? 다음 날 아침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담당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준비하세요. 그리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는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을 뗐습니다. 은행에 가서 잔액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집에 가져와 펼쳐놓고 보니 어지러웠습니다. 신청서에는 체크할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배우자 유무, 월 소득, 재산 현황. 빈칸을 채우다가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했을 일입니다. 아니면 큰딸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 해야 했습니다. 딸한테 도움 청하면 또 잔소리만 들을 게 뻔했습니다. 그러게 요양원 가라니까. 그 말 듣기 싫었습니다. 이틀 동안 신청서와 씨름했습니다. 글씨를 잘못 써서 지우고 또 틀려서 다시 쓰고 세 번째 신청서를 망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왜 노인한테는 모든 게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우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구겨진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아, 고령자 복지주택이요. 요즘 신청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줬습니다. 체크 표시하는 법, 서류 첨부하는 법,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마침내 신청서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요, 어르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쟁률이 꽤 높아요. 신청하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 독거 기간이 긴 분 우선이에요. 점수제거든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점수? 나는 몇 점이나 될까? 남편이 남긴 국민연금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구청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결과는 2달 후에 나와요. 2달. 그게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신청하시면 돼요. 1년 후에. 1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들 갈 곳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만 혼자 붕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딸이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신청했어요? 나는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될 것 같아요? 경쟁률 엄청 높대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듣기 싫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그럼 정말 요양원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이 집에서 계속 혼자 살아야 할까? 2가지 다 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답답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2달 걸린대잖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림이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병원 좀 다녀오려고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나도 혼자 사는데 요새 무릎이 안 좋아서 힘들어요. 근데 자식들은 바빠서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이 할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지친 눈, 굽은 어깨.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혼자 버틸 수 있을까? 질문이 무거웠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일단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됐습니다. 나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결과 발표일까지 앞으로 26일. 그날까지는 희망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은 1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46일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하신 분 맞으시죠? 구청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차수에선 탈락하셨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신청해 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내 앞은 어두웠습니다. 2달을 기다렸는데, 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기다렸는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째깍거렸습니다. 오후 3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결과 나왔어요? 나는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떨어졌어.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 이제 요양원 알아보세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딸이 다시 불렀습니다. 알았어. 나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봤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신청하라고? 1년이면 내가 64이 됩니다. 그때도 떨어지면요? 65, 66.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나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침대와 화장실만 오갔습니다. 밥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설거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지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어르신, 복지관에서 왔어요. 선생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내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 안 된 그릇들, 구겨진 이불. 식사는 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과 들었어요. 많이 실망하셨죠?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안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기다리래요. 1년 후에도 떨어지면요? 선생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답을 모르는 거였습니다. 나도 알았습니다. 누구도 답을 모른다는 걸. 선생님이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드릴게요. 일단 밥은 드셔야죠. 선생님은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간 후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밥을 차렸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많이 실망하셨죠? 나는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서울로 오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요양원 있어요. 거기 괜찮아요. 제가 자주 들를게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거기 가면 너 자주 볼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갈까? 아들 근처면 외롭진 않겠죠. 하지만 그건 내가 선택한 삶일까요? 또다시 자식이 정해주는 길일 뿐 아닐까요?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요양원으로 갈까? 아니면 이 집에 계속 있을까? 둘 다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령자 복지주택은 또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갇혀 있었습니다. 선택지 없는 삶에 어느 날 오후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서들 사이에 흰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청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내문이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대기자 명단 안내. 나는 숨을 멈추고 읽었습니다. 귀하는 현재 대기 순번 27번입니다. 27번. 나는 그 숫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탈락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였습니다. 언젠가는 차례가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입주 포기자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연락드립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27번.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보단 나았습니다. 최소한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나는 안내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 대기 명단에 올라갔어요. 선생님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거예요. 탈락 아니었네요. 축하드려요.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저녁에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대기 명단에 올라갔어.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 될진 모르잖아요.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려볼게. 27번이면 금방 올 수도 있어.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27번. 숫자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기다림 시작. 내일부터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고 산책도 하고 사람도 만나야 했습니다. 언젠가 전화가 올 그날을 위해 건강해야 했습니다.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기다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푸석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봤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앉았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뭐.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산지 10년 됐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떻게 버티셨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봤습니다. 그냥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산책하고 그렇게 하루가 가더라고요. 그날부터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할머니도 나와 계셨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날씨, 뉴스, 자식 이야기, 별것 아닌 얘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게. 일주일 후 복지관에 다시 갔습니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많이 좋아 보이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좀 나아졌어요. 선생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노인 일자리 사업 아세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뭔데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공공근로예요. 한 달에 4~5번 나오시면 돼요. 용돈벌이 정도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도서관 정리, 공원 청소, 급식 보조, 여러 가지 있어요. 망설였습니다. 63세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사람도 만나고 몸도 움직이고. 이틀 후 첫 근무를 나갔습니다.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책 정리하고 반납된 책 제자리에 꽂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책들이 가지런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책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나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60 초중반. 어떤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 달 됐어요. 재미있어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휴게실에 모였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나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손주 둘 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다들 귀엽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 나갔습니다. 몸이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보다 나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말을 나누고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용돈이 들어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나는 슈퍼에 가서 과일을 샀습니다. 복도 할머니 집 문 앞에 놓았습니다. 쪽지도 함께. 항상 고마워요. 다음 날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거 왜 줬어요?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요. 덕분에 힘이 났거든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네요. 나는 웃었습니다. 응, 나 요새 이래. 딸이 놀랐습니다. 일요? 무슨 일? 나는 도서관 일을 설명했습니다. 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괜찮아. 재미있어.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고령자 주택은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기다리는 중이야. 27번이래. 딸은 조용했습니다.
엄마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지금도 나쁘진 않아. 진심이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있고 도서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딸은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진짜 걱정.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담당자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포기자가 나와서 순번이 당겨졌어요. 현재 19번이십니다. 8명이 빠졌습니다. 27번에서 19번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안.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곧 이사 갈 것 같아요. 다들 축하해 줬습니다. 좋겠다. 우리도 신청할걸. 나는 웃었습니다. 신청해 보세요. 저도 됐잖아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복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말했습니다. 제가 복지주택 대기 중이에요. 곧 연락 올 것 같아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네요. 근데 난 외로워지겠는걸. 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약속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달 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눈빛도 밝았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거울 속 내가 웃었습니다. 달력을 펼쳤습니다. 19번.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곧 전화가 올 겁니다. 입주 확정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날이 올 겁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별이 빛났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별이었습니다. 이제는 보였습니다. 희망도 그랬습니다. 예전엔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찾지 못했을 뿐. 내일도 산책을 나갈 겁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도서관에 가고 사람들과 웃을 겁니다. 전화가 올 때까지, 아니, 전화가 와도 나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내 방식대로.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11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입주가 확정되셨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르신? 담당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왔습니다. 복도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입주 확정됐어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도서관에 갔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다음 달에 이사 가요.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한 할머니가 안아줬습니다. 우리 외로워지겠네. 나는 웃었습니다. 자주 올게요.
여기서 일 계속할 거예요. 할머니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녁에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복지주택 됐어.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엄마, 정말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다음 달에 들어가.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걱정 섞인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혼자 짐 싸기 힘들죠? 제가 내려갈게요.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짐도 많지 않아.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갈게요. 엄마 새집 보고 싶어요. 다음 주 주말 딸이 내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엄마, 딸이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엄마. 딸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함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그릇 몇 개. 이게 다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딸이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빠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나는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새로 시작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도 웃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내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고집 부려서 잘하셨어요. 이삿날이 왔습니다.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갔습니다. 복지주택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가 밝았습니다. 301호. 내 집이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와, 넓다. 나도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이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주방. 딸이 이곳저곳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은데요?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좋네.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옆에 섰습니다. 행복하세요, 엄마. 돌아봤습니다. 딸의 눈이 붉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요양원만 가라고 했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넌 날 걱정한 거잖아.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편한 대로만 생각했어요.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됐어. 나도 행복하고 너도 안심하고. 딸이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 괜찮아질 거야.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그릇을 찬장에 정리했습니다. 사진첩은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딸이 커튼을 걸어줬습니다. 이제 집 같네요.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말 집 같았습니다. 내 집.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딸이 근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칼국수집이었습니다. 여기 맛있대요.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치도 나왔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맛있다. 딸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갈게요. 내일 출근해야 돼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 딸이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엄마, 한 달에 한 번은 올게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딸이 떠나고 혼자가 됐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앞에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벤치도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왔어요. 할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산지 1년 됐어요. 조용하고 좋아요.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좋네요.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산책 가볼게요. 또 봐요. 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서웠던 때,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갔던 날, 그날 내가 느꼈던 절망.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 사람은 변한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나이 들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나를 바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도 할머니였습니다. 거기 어때요? 나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다행이다. 언제 놀러 가도 돼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1월인데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봄 같았습니다. 남편 떠난 지 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내가 만든 하루였으니까. 엄마, 혼자 사는 거 안 무서워요? 누군가 물으면 이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혼자여도 내 삶이니까 괜찮아요. 요양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집. 그게 진짜 노후 대비였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햇살 가득한 거실이 나를 반겼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었습니다. 내 두 번째 봄이 시작된 곳. 이제 시작입니다.